안녕하세요. DTMLab 학부연구생 박규리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tecting the Technology's Evolutionary Pathway Using HIDS Trait-Driven Tech Mining Strategy입니다. 이 논문은 특허 초록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테크 마이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딥러닝 특허에 적용하여 기술의 진화 경로와 미래 발전 방향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먼저 논문의 기본 정보입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으며 4번의 케이스 스터디 부분에선 프레임워크를 실제 딥러닝 특허에 적용한 사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멀징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존의 기술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기술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조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기술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경쟁 기업보다 늦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발전 방향의 탐지와 예측은 국가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기술 예측에서 특허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특허에는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과 출원 시점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특허 제목이나 IPC 분류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 동향, 기술 융합 패턴, 미래 기술 기회를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특허 기반 기술 진화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테크 마이닝은 비교적 새로운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각 분석 방법을 하나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통합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둘째론 기존 연구는 부족할 데이터가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가지는지보다 연구자가 익숙한 알고리즘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특성과 분석 알고리즘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제목처럼 짧은 텍스트만 사용하면 구체적인 기술 구조, 작동 방식, 실제 활용 분야에 관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과 같은 디스트럽티브 테크놀로지는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용 산업도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특허 초록의 의미를 분석하여 전체 기술 진화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특허 초록의 하이 디멘셔널 앤 스파르스, 즉 HIDS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 트레이드 드라이븐 테크 마이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연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한된 특허 데이터만으로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발전 과정, 그리고 미래 방향을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고차원 희소 특성을 가진 특허 초록에 어떤 분석 기법들을 결합해야 의미 있는 기술 진화 경로를 도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딥러닝 특허를 사례로 선정하고 진화 경로 분석 결과를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과 미래 유망 기술 예측까지 연결했습니다. 문 선익 연구 리뷰입니다. 테크놀로지컬 에볼루션은 특정 기술이 처음 등장하고 발전하며 성숙한 뒤 경우에 따라 쇠퇴하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테크놀로지컬 트래젝터리는 기술 또는 기술 구성 요소가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의미합니다. 테크놀로지 이볼루셔너리 패스웨이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즉, 기술이 어디에서 출현했고 어떤 기술 주제를 거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보여줍니다. 반전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은 기술의 상태를 인트로덕션, 그로스, 매튜리티, 디클라인 단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볼루셔너리 패스웨이가 기술의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준다면 라이프 사이클은 현재 기술이 어느 발전 단계에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차원 희소 특성을 가진 특허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특허는 기업의 연구개발 결과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술 동향과 혁신 성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허 초록을 분석 가능한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면 HIDS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텍스트에 사용된 각각의 단어가 하나의 피처, 즉 하나의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차원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특허 초록에서 서로 다른 단어가 1만 개 발견되면 각 특허는 1만 개의 차원을 가진 벡터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특허 초록에는 이 1만 개의 단어가 모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단어만 등장하고 나머지 값은 모두 0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 단어 행렬은 차원은 매우 높지만 대부분의 값이 0인 스파이스 매트릭스가 되며 이로 인해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 비용이 증가하고 군집 분석의 정확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특허 지표, 코시에이션 애널리시스, 네임 패스 어널리시스와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허 간 인용 관계나 기술 분류 간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과 응용 분야를 포함하는지와 같은 시멘틱 인포메이션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반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면 유사한 내용을 가진 특허를 클러스터링하고 각 클러스터에서 대표 키워드와 토픽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허 출원 시점을 결합하면 특정 기술 주제가 언제 등장했고 이후 어떤 주제로 연결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차원 축소, 계층 클러스터링, LDA 토픽 모델링,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를 하나의 통합적인 분석 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른쪽 피겨 1은 논문이 제안한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과정은 크게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익스트랙션, 데이터 프로세싱, 리절트 앤 비주얼라이제이션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패턴트 데이터셋을 수집한 뒤 각 특허에서 앱스트랙과 타임 정보를 분리합니다. 앱스트랙은 특허가 어떤 기술과 기능을 설명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입력 자료이고, 타임은 해당 기술이 언제 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특허 초록의 HIDS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스파이스 오토인코더로 차원을 축소하고, 이후 계층 클러스터링을 통해 유사한 특허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습니다. 그 다음 LDA를 활용하여 각 클러스터의 대표 토픽을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픽과 출원 시점을 연결하여 테크놀로지 이볼루셔너리 패스웨이와 테크놀로지 프로스펙트를 제시합니다. 즉,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진 특성에 따라 각 단계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컬렉션, 익스트랙션, 피처 매트리스 단계입니다. 데이터는 전문 특허 데이터베이스로 DII를 사용합니다. DII는 동일 발명이 여러 국가에 출현된 경우 패턴 패밀리 단위로 정보를 정리하고 특허 제목과 초록을 표준화해 제공하는 전문 특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수집한 데이터에서는 앱트랙 컬럼과 타임 컬럼을 추출합니다. 초록은 스탑월 제거, 대소문자 통일, 불필요한 반복 표현 삭제 등의 전처리를 거칩니다. 이후 TF-IDF를 적용하여 각 단어의 중요도를 수치화합니다. TF-IDF는 특정 특허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전체 특허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단어에 높은 값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처럼 거의 모든 특허에 등장하는 단어는 기술 주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적기 때문에 낮은 가중치를 받고, 특정 기술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전문 용어는 높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그 결과 각각의 특허가 단어별 중요도 값으로 표현된 패턴트 월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탕으로 차원 축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왼쪽 비어 2는 스파이스 오토인코더의 기본 구조입니다. 인풋 레이어에는 TF-IDF로 만들어진 원래의 단어 피처가 입력됩니다. 가운데 하이든 레이어는 이 정보를 더 적은 수의 노드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압축된 정보로 원래 입력을 다시 복원합니다. 오토인코더는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핵심 정보가 하이든 레이어에 남게 됩니다. 스파이스 오토인코더는 여기에 스파이시티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합니다. 이는 히든 노드가 모두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 중요한 노드만 활성화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특허 초록에 포함된 수많은 단어 중 실제 기술 주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 정보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PCA는 변수 간 선형 관계를 중심으로 차원을 줄이는 반면, 오토인코더는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선형 관계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기술 용어와 의미 관계를 가진 특허 초록에는 SAE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론 차원이 축소된 데이터에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을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각각의 특허를 하나의 독립된 클러스터로 두고 내용이 가장 유사한 클러스터부터 점진적으로 병합하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월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월드 메소드는 두 클러스터를 합쳤을 때 클러스터 내부의 분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산하고, 그 증가가 가장 작은 클러스터들을 우선적으로 병합합니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선택한 이유는 K-민스처럼 모든 클러스터를 유사한 크기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특허 데이터에서는 인기 있는 기술 주제의 특허가 집중되고, 일부 세부 기술에서는 적은 수의 특허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후 LDA를 사용하여 각 클러스터에서 잠재된 토픽을 추출합니다. LDA는 각 문서가 여러 토픽의 혼합으로 구성되고, 각 토픽은 여러 단어의 확률 분포로 구성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단어들을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LDA를 전체 특허를 다시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SAE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 특허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LDA는 각 클러스터에서 대표 토픽 월드를 추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 후 연구자가 대표 키워드뿐만 아니라 실제 특허 초록을 함께 검토하여 클러스터의 최종 의미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클러스터 토픽에 패턴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결합하면 어떤 기술 주제가 먼저 등장했고 이후 어떤 주제로 연결되었는지를 시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첫째, 딥러닝 테크놀로지 이볼루셔너리 패스웨이, 둘째,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 셋째, 퓨처 키 토픽스가 산출됩니다. 즉, 이 프레임워크는 특허 텍스트의 의미 분석, 시간에 따른 진화 경로 해석, 미래 기술 전망을 하나의 분석 흐름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실제 딥러닝 특허에 적용한 케이스 스터디를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은 2006년 뉴럴 네트워크 기반 차원 축소 연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머신러닝은 사람이 중요한 피처를 직접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딥러닝은 여러 층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오디오, 내추럴 랭귀지, 뉴머리컬 데이터처럼 복잡하고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피겨 3을 보면 2009년 이후 관련 특허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 특허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딥러닝이 단순한 학술적 알고리즘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성장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 진화 경로 분석의 사례로 적합합니다. 연구의 케이스 스터디에서 연구진은
DII에서 제목 검색식 TI equals 딥러닝을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관련 특허를 수집했습니다. 처음 수집된 특허는 14,772건이며 이 중 초록이 존재하지 않는 4건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4,768건을 분석했습니다. 시간 정보는 퍼블리케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패턴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까닭은 출원일이 공개일보다 실제 발명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시점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전처리 이후 TF-IDF를 적용한 결과 14,768개 특허와 12,835개 단어 피처로 구성된 행렬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클러스터링하면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SAE를 적용하여 각각의 특허를 100개의 압축 피처로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4,768 곱하기 100 크기의 피처 매트릭스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입력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다음으론 SAE의 히든 레이어는 100개의 노드로 설정했습니다. 즉 기존의 12,835개 단어 피처를 100개의 압축된 의미 피처로 줄인 것입니다. 이후 하이라키컬 트리와 신뢰 밸류를 함께 이용하여 적절한 클러스터 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신뢰 밸류는 하나의 데이터가 자신의 클러스터 내부 데이터와는 얼마나 가까운지, 다른 클러스터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1에서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클러스터 내부 응집도는 높고 클러스터 간 분리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클러스터 수가 3개일 때 신뢰 밸류가 0.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데이터 중 50%, 60%, 90%까지 각각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을 반복했을 때도 3개의 클러스터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최종 클러스터 수를 3개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3은 각 클러스터에서 추출된 대표 키워드와 최종 토픽을 보여줍니다. 클러스터 1에서는 컨볼루션, 피처, 모듈, 레이어와 같은 단어가 나타났으며 실제 특허 초록을 검토한 결과 딥러닝 Theoretical Foundations로 명명됐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 학습 방법,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처럼 알고리즘의 이론적 기반을 다룹니다. 클러스터 2에서는 Prediction, Parameter, Optimization, Classification과 같은 단어가 나타났고 딥러닝 Analytical Adoption으로 명명됐습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이미지, 뉴머리컬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처를 추출하거나 분류 예측하는 분석적 활용이 포함됩니다. 클러스터 3은 디바이스, 인텔리전스, 태스크, 오브젝트, 어토매틱 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하며 딥러닝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스로 명명됐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인텔리전트 매니팩처링과 같은 실제 산업 적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 클러스터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알고리즘 이론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다시 산업 응용으로 연결되는 단계적 구조로 해석됩니다. 다음 피겨 5는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딥러닝 테크놀로지 이볼루셔너리 패스웨이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각 영역은 앞서 도출한 3개의 클러스터를 나타냅니다. 초기 클러스터 1에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기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조정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딥 뉴럴 네트워크, CNN, 오토 인코더가 등장하면서 피처 익스트랙션과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이 향상됩니다. 2018년 이후에는 딥러닝 어셀러레이터와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핵심 주제로 등장하고 2021년에는 트랜스퍼 러닝이 주요 주제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발전은 클러스터 2의 데이터 분석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텍스트 애널리시스가 중심이었지만 이후 이미지 리코그나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뉴머리컬 데이터 프레딕션, 오디오와 비디오 처리로 분석 대상이 확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기술이 실제 장비와 산업 프로세스에 연결되면서 클러스터 3의 산업 응용으로 발전합니다. 즉 피겨 5는 기술이 단순히 시간에 따라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클러스터를 출현 시기별로 비교하면 진화 단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클러스터 1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딥러닝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모델의 기술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클러스터 2는 2011년부터 등장하며 텍스트, 이미지, 뉴머리컬 데이터의 분석과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확장됩니다. 클러스터 3는 202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네트워크 애노말리 디텍션처럼 정보기술 분야에서 시작했고 이후 금융, 교통, 기계제조, 의료와 농업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산업 응용이 알고리즘과 분석 기술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클러스터 1의 알고리즘 발전이 클러스터 2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향상했고 클러스터 2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클러스터 3의 산업 적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는 다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방법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기술은 일방향이 아니라 이론, 분석, 응용이 서로 영향을 주는 연결된 진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딥러닝 기술은 Theoretical Foundations, Analytical Adoption, Industrial Application의 3단계로 확장됩니다. 초기에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와 학습 방식의 개선이 중심이었고 이후 CNN과 오토인코더처럼 특정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알고리즘이 등장했습니다. 알고리즘 성능이 향상되면서 텍스트, 이미지, 뉴머리컬 데이터의 클래시피케이션, 프레딕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분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이러한 분석 기술이 의료, 금융, 제조, 교통 등 실제 산업 문제에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새 클러스터는 단순히 특허를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딥러닝 기술이 어떤 역할로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진화 단계입니다. 연구진은 딥러닝의 현재 발전 단계와 향후 성숙 시점을 분석하기 위해 S-컴퍼트 커브를 사용했습니다. 이 커브는 초기에는 천천히 증가하고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한 뒤 성숙기에 가까워지면 증가 속도가 다시 감소하는 S자 형태의 곡선입니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특허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트로덕션 스테이지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특허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그로스 스테이지에 진입했습니다. 연구진은 곡선이 2026년 전후부터 수평에 가까워지는 것을 근거로 딥러닝 기술이 이 시점부터 매튜리티 스테이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1년까지 수집한 특허를 기준으로 한 논문상의 예측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제로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연구 당시의 데이터가 2026년경 성숙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구진은 전체 진화 경로와 피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함께 검토하여 미래 핵심 기술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 어셀레레이터, 두 번째는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 세 번째는 트랜스퍼 러닝, 네 번째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다섯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특허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 활용 가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모두 높다고 판단된 기술들입니다. 기술들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어셀레레이터는 모델의 연산 효율을 높이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자동 제어에 활용됩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기존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은 의료 영상, 자율주행, 감시 등의 핵심 기술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들은 독립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서로 결합되어 스마트 제조,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의 지능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데이터 트레이트 드라이븐 관점을 기술 진화 분석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원 축소, 군집 분석, 의미 분석과 기술 수명 주기 예측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딥러닝을 도입할 때 완성된 모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이해, 데이터 처리 역량, 산업 프로세스와의 연결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의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연구의 한계도 존재하는데 한계점으로는 단일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제목 검색식만 사용했다는 점, 클러스터로 해석하는 과정에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됐다는 점, 2021년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요약하자면 본 논문은 HIDS 특허 초록에 맞추어 TF-IDF, SAE, Hierarchical Clustering, LDA를 결합한 테크 마이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딥러닝은 이론적 기반에서 분석적 활용을 거쳐 산업 응용으로 발전하는 진화 경로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성능이 좋은 하나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보다 먼저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술 예측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